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의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 사업 중 하나로 아동 청소년의 비만을 꼽았다. 이를 비롯한 세 가지를 최종 선정해 3년간 270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비만이라는 이유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는 사연이 발생하며 단순한 자기관리가 아닌 사회적 이슈가 된 비만. 뿐만 아니라 비만은 내 몸의 시한폭탄이라고 비유할 만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물론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한다.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비만. 과연 어떻게 하면 비만에서 탈출하여 건강할 수 있을까? 오늘 그 해답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명품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옛날에는 우량아 선발대회라고 해서 통통한 아기들이 정말 아주 건강한 아이로 뽑혔던 시절도 있었고요. 또 배가 좀 넉넉하게 나오고 후덕한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사장님하고 부르면 뒤를 돌아본다는 성공의 상징이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건강하게 비만을 탈출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신 박현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우리나라도 근래 비만 인구가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실제로 4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2년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의하면요. 네네. 남성에서는 36%, 네. 여성에서는 28%가 비만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10명 중에 3, 4명은 비만 인생입니다. 그런데 방청석의 주부들은 비만이 아무도 안 계세요. 아주 건강해 보이시는데 비만이 이제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네. 비만을 꼭 잡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네, 비만은요, 성인병, 만성병을 불러옵니다. 네. 우선은 혈압이 올라가고 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서 당뇨가 되죠. 네네. 근데 물론 비만하다고 당장 이 세 가지 질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본인이 타고난 어떤 유전적인 소인에 따라서 혈압이 약하신 분은 혈압이 먼저 올라가고 혈당에 가계력이 있으신 분은 혈당이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환이 오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시간이 경과하면요, 이 세 가지 질환이 다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네. 근데 우리 몸에서는요, 동맥경화가 잘 일어나는 혈관이 있습니다. 네, 그게 네. 머리에 있는 뇌혈관이랑 가슴에 있는 심장혈관, 그다음에 콩팥에 있는 신혈관, 네. 그다음에 또 눈 안에 있는 안저혈관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혈관이 약화되고 동맥경화로 인해서 막히거나 아니면 터지거나 해서 생기는 게 심장병이랑 뇌졸중, 중풍 네. 같은 질환들이고요. 네, 또 네. 신기능 저하나 시력상실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팔로 가죠, 배로 가죠, 뭐 허리로 가죠. 살이 금방금방 붙거든요. 예, 항상 원하지 않는 부위로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 가장 조심하는 게 음식인데 네. 비만을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 그리고 어떤 음식을 우리가 또 피해야 될지 사파를 좀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고기는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돼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고기는 적정량 드셔야 되고요. 고기에만 들어있는 영양소가 있고요. 네. 다른 데도 들어있지만 고기에 들어있는 게 가장 양질인 영양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철분이라던가 아니면 아연이라던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단백질입니다. 네, 네. 사실 양질의 단백질은요, 육류에만 거의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고기를 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선택해서 먹는 게 중요한데요. 네, 네. 왜 고기가 이렇게 음식에 있어서 적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냐면, 비만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제일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의사가 혈액 검사를 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환자는 또 의사가 또 고기를 좀 적게 드시죠,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십니다. 네네. 그럼 이제 환자는 그럼 그날부터 고기를 안 먹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사실 본인의 혈액에서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90%는요 내가 먹어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이 아니고요. 네. 간이 체질적으로 만들어내는 콜레스테롤입니다. 10%만이 내가 먹어서 올라가는 콜레스테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채식을 하신 분이나 스님 같은 분도요, 고지혈증 치료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제 거기서 생긴 오해가
살이 찌면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어떤 다이어트를 할 때는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먹는 방법에 가장 중요합니다. 방법을 네네. 잘 선택해서 먹는 어떻게 게. 먹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일단은 윤기를 무조건 피하시는 게 아니라요. 네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부분을 덜 섭취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블링이 좋은 고기가 등급이 높고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다이어트를 위하거나 고지혈증 치료를 위해서는요, 마블링이 낮은 고기를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이 삼겹살 같은 걸 드실 때는 네. 눈에 보이는 그 부분은, 네. 기름 부분을 제거해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게 맛있는데. 맞습니다. 네네. 그 닭을 드실 때는요, 네. 껍질 부분에 많기 때문에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네. 조리 방법도요, 가능한 한 튀기거나 기름에 볶아서 드시는 것보다는 삶아서 드시거나 육류 안에 자체에 들어있는 기름을 사용해서 드시는 그런 조리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꼭 육류와 함께 육류를 중화할 수 있는 야채류를 같이 드시는 것도 좋은 네. 방법입니다. 네네. 자, 이제 두 번째,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 이것도 많이들 하셨잖아요, 주부들도. 근데 과일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긴 되겠죠? 과일만 드시면 과일 자체가 양은 많고요. 네. 에너지는 상대로 뭐 고기나 육류, 고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빵 같은 것보다 에너지가 낮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배를 채우는 효과가 있고요. 또 들어있는 섬유소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고기와는 반대로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거의.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과일만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은 섭취 열량이 적어서 체중이 빨리 빠지기는 하지만요. 또 머리카락도 빠지고요. 근육도 빠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네. 또 피부에 탄력도도 빠지기 때문에 네. 절대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도 결국은 아니다. 네, 아닙니다. 네. 자, 세 번째는 또 뭘까요? 무가당 다이어트 음료를 마셔라. 네, 네. 이것도. 마치 이제 이름이 무가당, 네, 그다음 네. 앞에 다이어트 이렇게 붙으면 그거를 더 먹음으로써 마치 살이 빠질 것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을 주고 또 마케팅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뭘 더 먹어서 살이 빠지는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비교적 살이 덜 찌거나 안 찌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은 빠지는 건 불가능하고요. 무가당이라는 게 당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뜻이지만은 실제로 오렌지를 생각한다면 오렌지 주스가 오렌지 자체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분을 제거를 하고 주스를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음료수라는 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빵을 한 조각을 드시거나 밥을 반 그릇을 드시면 그 다음 식사량이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음료수는 위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후루룩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네. 주스를 두 잔 마셨다고 그 다음에 밥을 안 드시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잉여 칼로리로 들어오는 거지 내 배를 채우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무가당 주스는요, 또 무가당이라고 하지만은 약간 액상가당 같은 거를 첨가를 해서 콜라보다도 에너지 함유량이 높은 주스들도 많습니다. 근데 선전 문구 보면 현혹이 되거든요. 끌리긴 끌려요. 네. 네네. 자, 네 번째. 단식이 좋다. 아, 요즘 또 단식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형태의 단식 있잖아요. 네. 예, 요즘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네, 단식은 네. 아무래도 그 간헐, 간헐적 네, 네. 단식이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 그 옹호하는 의사분도 많으시고 해서 많이 따라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뭐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루에 16시간 내지 24시간 정도를 공복을 하게 되면은 음식이 안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지방이 연소가 돼서 살이 빠진다. 이러한 원리를 주장을 하면서 간헐식 단식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돼서 덜 먹게 되는 에너지가 하루에 한 500 내지 600칼로리입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내지 두 끼의 식사를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가 하루에 40가지입니다. 이게 하루에 3번은 먹어야 40가지가 다 들어오거든요. 한 번이나 두 번, 특히 한 번으로는 40가지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 영양소 결핍이 알게 모르게 생깁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권유하는 그런 거는 참 어렵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40가지 영양소를 나한테 필요할 만큼 잘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빼지 않고 살만 네. 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에서 하시도록 권유를 드리지, 일반적으로 참 일반적인 사람한테 쉬운 그런 단식 방법은 아닙니다. 네, 네. 그냥 뭐가 유행한다 하면 다들 따라 하시는데 그렇게 따라 하시다가 아주 크게 낭패를 본 제 주변에 또 작가가 한 분 계세요. 남자분인데 체격도 아주 좋고 한데 간헐적 단식 시작했다가 2주를 병원 갔었어요. 워낙 심하게 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소만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가 될까요? 라는 지금 사파가 나왔는데요. 얼핏 생각하면 다이어트는 이제 칼로리와의 싸움이니까 채소로 야채 샐러드만 먹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채소 역시 과일과 마찬가지로 뭐 섬유소라던가 비타민, 그다음에 미네랄 많이 잘 들어 있고요. 또 네. 수분이 많고 양이 많기 때문에 배를 채우는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역시 단백질이나 지방, 필수 지방산 같은 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와 같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찬성하는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한 끼 정도를 샐러드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야채만 들어있는 샐러드는 아니고요. 닭가슴살이나 치즈 같은 걸 집어넣어서 영양의 밸런스를 맞춘 그런 샐러드로 한 끼 정도 대체는 가능하지만 이것을 3끼 드신다고 한다면은 이 영양을 공부하는 의사의 입장으로서 찬성하기는 좀 어려운 역시 다이어트입니다.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살찌지 않는 음식이 있다.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어떤 음식인데요. 네, 네. 사실 살찌지 않은 음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영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요, 여러분이 항상 접하시는 전통적인 한식입니다. 그래서 잡곡밥이나 현미를 주로 한 밥을 먹고 네. 그다음에 야채 반찬 2-3가지에다가 한두 점 정도의 고기나 아니면 생선을 곁들이는 그런 식사가 저희 전통적인 식사거든요. 김치 항상 있고.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가장 살이 덜 찌면서 영양학적으로도 균형이 잘 맞는 그런 식사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현미나 거친 음식들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제껴놓지 마시고 끌어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비만을 잡기 위한 올바른 식품 선택 요령을 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근데 이 선택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조리하는가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만을 잡으면서도 영양 잡힌 그런 식탁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그 요리 비결을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주부들께서 그런 말씀들 하세요. 밤에 TV 보다가 화면에서 맛있게 먹는 장면 나오면 그 유혹을 따라하고 싶은 유혹을 참을 수가 없다 하거든요. 이 밤참을 어떻게 이렇게 좀 멀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아침을 제대로 안 드시면은 밤에 많이 먹도록 우리 몸이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네. 사실 식구들 밥 차려주느라고 바쁘셔가지고요. 네네. 차려주고 당신은 안 드시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설거지하기 힘드시니까 남은 거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커피로 때우세요. 그러면 10중 8구는 저녁 때 저녁 식사 후에 주무시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먹도록 우리 몸과 머리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철칙은 아침을 제대로 왕비같이 드셔야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많이 안 먹도록 제 생리가 돌아가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네네. 그럴 때는요, 우유나 차 같은 걸 따뜻하게 해서 한 잔 드세요. 그러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우유는 칼슘이 들어있어서 신경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잠도 잘 자게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비만도 문제고 성인 비만도 문제지만 특히 노년에 나이 들면서 나이살 찐다고 하는데 노년 비만이 쉽게 없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나이 들면 살이 찌는 이유가 또 있나요? 뭐 슬프게도 네네. 성장 호르몬 떨어지고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는데 이 세 가지 호르몬이 우리 몸의 체형을 바람직하게 허리는 들어가고 가슴과 엉덩이, 어깨는 나오게 하는 그런 호르몬들인데요. 이 호르몬들이 떨어지면은 체중이 같아도 살들이 움직여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모이죠. 네. 그래서 체중이 같아도 배만 나와서 약간의 감저와 이쑤시개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또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은요, 이렇게 근력이 떨어지니까 활동력이 또 떨어지십니다. 네네. 그리고 또 먹는 것도 또 이빨이 안 좋아지시거나 또는 혼자서 먹게 되니까 잘 챙겨서 드시지 않거나 해서 음식의 질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나이가 드시면 체중이 같아도 바람직하지 않는 쪽으로 체형이 변하고 대부분은 가운데가 두꺼워지고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가늘어지고. 그런 형태가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약물로 살을 좀 빼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근데 가끔 뉴스를 보면은 네. 그 비만 치료제 가운데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뉴스를 보게 되거든요. 네. 약물 치료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이제 급격하게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서 저희가 이제 KFDA가 식약처죠. 식약처에서 이 약은 비만 치료제를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온 약이 사실 현재는 2가지 종류뿐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약인데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약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이 왜 되게 긴장할 때는 배 안 고프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긴장도를 높이는 약을 써서 식욕을 저하시키는 약들을 간혹은 씁니다. 네. 그리고 또 아주 불법적으로 마약 계통의 약들이 약간 그런 약들이거든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살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을 망가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대로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서 적합한 비만 치료제를 선택하셔서 드시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그 어느 시간보다 우리 주부들이 아주 열심히 들으셨어요. 그만큼 비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균형 있는 식탁, 그리고 꼭 잊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될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현아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소다새를 부과하면 성인 비만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설탕이 들어간 탄산음료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량이 줄어들어서 성인 비만 인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설탕 가득한 탄산음료 대신에 둥글레나 결명자 같은 따끈한 전통차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